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역시나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극심합니다. 오늘은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의 출렁임이 굉장히 컸고요. 저점을 딛고 지금 낙폭을 좀 축소하려는 코스피입니다만 여전히 힘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과의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고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게 우세한 것 같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죠. 뭐 50만 전자 이야기도 네. 나오고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좀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변동성 맞습니다. 장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우리 이데얼리 TV 나온 지도 이제 뭐 10년이 다 돼갑니다만 10년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그림이 계속해서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른쪽 위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되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계속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1년, 3년, 5년 이렇게 10년 그림을 봤을 때 조금씩이라도 계속 어떤 때는 또 가파르게도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슈퍼 사이클이다 어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오느냐. 그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우리 화면에도 보고 계십니다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실적이 더 좋다.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성과급, 이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까지도 네. 머금은 이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말 그대로 실적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를 제쳤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주가에 계속 조정을 받는 거죠. 그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 이 기업이 과연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나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은 기술가, 그다음에 수급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망이겠죠. 그러면 네. 계속해서 기술력은 뭐 최정상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한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라도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HBM 고대역 메모리 이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개의 D램을 결국 우리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D램을 설치하면 좋지만 그건 많은 부피를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층층이 쌓아서 이 기능을 고기능을 수행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HBM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서버용 D램도 마찬가지고 SSD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능력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흥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네. 오히려 파는 사람이 더 배짱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오히려 파는 사람이 갑이 된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긍정 요인입니다. 그런 만큼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률만 보더라도 D램이 308%, 낸드가 256% 연중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급 부족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 역시 뭐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부각시키고 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삼성의 경우에는 또 최근에 뭐 정부에서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 건도 있죠. 네. 계속해서 상승 탄력과 동력은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뭐 D램,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까지도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인데요.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도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가 출시가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를 조금 흔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는데 네. 정말 상장 폐지가 될까요? 그래서 뭐 되기는 어렵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잘 나갈 때야 네. 레버리지가 아니라 레버리지의 레버리지라도 뭐 네. 환영을 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삼전 닉스 네. 이 두 종목에 사실상 이 레버리지 ETF가 몰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이 투자 다변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몰빵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있지만 너무 위험한 거죠. 여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개미 투자자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을 보세요. 그러니까 네.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와르르 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면 좋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삼전 닉스 이름 안 붙이면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AI 반도체 지금 뭐 아이들 이름까지도 뭐 AI로 지을 것 같아. 이제는 네. 개명을 해도 반도체로 지을 것 같아요. 네. 배 반도체, 김 반도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하고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한 이 경계 이거는 뭐 사실 틀린 이야기가 네. 아닙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몰빵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를 지금 단일 종목으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금융상품이 너무 쏠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곽강을 맞는다는 것도 인정을 해줄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말 번개꿀에 호떡 구워 먹듯이 네. 정말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쵸. 이 부분을 정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작년 말에 비해서도 지금 시총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사실상 지금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60%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경계심을 발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조금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방송할 때 앞으로 금이 좋을 것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년 전부터는 금 투자에 조금 유의를 하시라.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 금 뚝 떨어졌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너무 한 곳에 다 집어넣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거래대금 비중으로 보더라도 몰려도 너무 몰린 거죠. 한 30%가 같은 기간 동안에 올해 들어서 안 되던 것이 지금 보면은 최근 가까운 시점 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음에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뭐 63, 4, 5%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입니다. 공포지수도 무려 90.8.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 비명을 지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신중하라.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맞추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부와 그리고 기업에서 정말 몇 천조 단위의 뭐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 지금 기대감 속에서 올랐던 종목도 많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좀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에 지금 뭐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AI 반도체도 피지컬 AI도 나오고 데이터 센터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역발상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이나 종목이나 섹터 중에서 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건 뭘까? 그동안에는 건설주가 얼마나 시큰둥했어요. 맞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니 이 모든 게 다 지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러면 피지컬 AI는 반도체 안 들어갑니까? ESS 또는 이런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럼 뭐냐? 지어야 돼. 이제는 건설주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고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공장들을 다 짓고 나면 인력이요. 사람도 가지만 로봇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쵸. 로봇. 그다음에 수많은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이제는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전력이에요. 전력이에요. 원전, SMR 이거 짓지 않고는요. 호남의 반도체 라인 못 만듭니다.
그런 만큼 또 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도화될수록 반도체의 단위가 고도화될수록 더 순수한, 더 깨끗한 물이 필요. 여러분들 바닷물 담수에서는 이 반도체 이 공장에 그 물 투입 못합니다. 네. UPW, Ultra Pure Water.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뭐 65만 톤, 심지어 지금 105만 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물 관련된 정수 산업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이거는 정부가 다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러면 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뭐 로봇, 전력만 보고 있냐. 이른바 새만금, 전북 같은 곳은 새만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번에 왜 우리 투자되는 건 이야기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전북 소해론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현대차가 이 새만금 부지에 9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네. 이제 버스턴 다이내믹스 이번에 월드컵 때 놀라시죠. 이번에 손흥민이 사진 찰칵 이것까지도 이 로봇이 구해 놀라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광주 전남에 이제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금호건설, 남하토건 또 이게 중앙의 대형 건설사들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 또 GS건설도 있고 결국 전력은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L자 들어간 기업. 이제 우리 앵커도 기억을 해요. 네.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H 들어간 기업, H 효성중공업, L LS 일렉트릭, H HD 현대일렉트릭. 네. 이 기업들은 어쨌거나 간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빠질 수도 있죠.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떨 때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메가 프로젝트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투자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전력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주들 그리고 전선 전력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급등락을 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10,000포인트 도달 가능하다. 4분기까지 열어봤을 때 12,000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하시는 곳이 좀 많은데 이런 시기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라던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보자고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세계 증시를 볼 때라도 네.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유동성이 있어야 뭘 투자를 할 거잖아요. 유동성 풍부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적어도 연준이 테이퍼링, 돈을 걷어들이는 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이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AI, 중국은 중국대로 AI. 이쪽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그 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하고 달라요. 공급이 돼야 됩니다. 실제 이런 하드웨어들은 공급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전 공정과 전 분야에 이 뭐 우리가 말할 때 뭐 방산이니 원전이니 뭐 등등등 이런 제조가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3분기, 4분기 초까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반도체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슈퍼사이클 있지만 반도체 다음으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에도 나왔듯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로바. 그러니까 로봇,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전력 섹터에 여기에 태양광, SMR, 스마트 그리드까지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까? 스마트 그리드까지 재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향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캐나다 잠수함 60조는 수주가 불발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좀 3개월 또는 길게 봐서 6개월 동안에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우주항공과 조선. 방사는 좀 네, 조선은 방산. 불가피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유동성이 여전히 조금 있는 시장이다, 풍부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 증시에서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그러한 돈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해서 무려 13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지 좀 시장이 그래도 힘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과 기관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버렸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끊임없이 글로벌 장세 속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의 재분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정말 우리 제조업이 실적도 안 좋고 정말 가라앉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정말 한국 시장 떠나자. 셀 코리아가 본격화되고 그게 정말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른바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외국인들 리밸런싱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산업 내에서도 또 전 세계적인 포트폴리오를 네. 봤어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만을 보더라도 또 일본을 보더라도 인도를 보더라도 한국 시장이 참 매력적이다. 이걸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좋은 건 아는데 그게 언제까지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또 이게 뭐 이른바 이렇게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이럴 때 한 번 더 멀티 평가, 리레이팅이 됐을 때 두 번도 하고 세 번 봐도 한국은 그래도 역시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소부장까지도 좋아. 이런 게 들어와야 되고 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환율이 좀 썩 안 좋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원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적으로 좀 끌어올려서 가치 평가를 다시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우리 시장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외국인의 수급 여부까지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나눴던 전략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